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 안에서 트렌드 찾기 참 어려우셨죠? 앞으로는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 트렌드 이슈와 주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인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요 내용들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5% 하락한 2조 7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7천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는 6%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알트 시즌의 인덱스는 20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어제 23점에서 25점까지 나름 소폭의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통해서 오늘 흐름 안에서 ETF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오랜만에 추가적인 ETF 안에서의 유의미한 유입량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월 4일 이후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왔던 하루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어제보다는 소폭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점유율 가운데 비트코인이 60.7% 그리고 이더리움이 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83,000달러 선의 지속적인 횡보를 어제부터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82,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다시 가격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2,000달러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채 1,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시장 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건 중국계 대표 코인인 트론이 되겠습니다. 전일 대비 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인 채 현재 가격은 0.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만 주요 코인들인 솔라나나 리플 같은 경우는 2%대 전일 대비 하락세를 보인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긍정적이었던 미국 증시에도 왜 오늘 지지부진한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 걸까요? 시장 안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업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이 시장 안에서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16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까지는 가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8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도 100%의 상승을 연말까지 기다려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로 불리는 건 바로 경기 침체가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을 받아가면서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이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소매 지표를 보더라도 물론 전월 대비는 상승 전환해주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전망치 대비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마이너스 2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을 멈추고 이 투자자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나 뉴욕 증시를 눌러갈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이나 S&P와 나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 뉴욕 증시가 흔들리게 된다면 코인 시장 또한 대규모의 매도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 ETF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계속해서 유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5주 연속으로 순유출이 기록이 되면서 ETF가 작년 출시되고 나서부터는 최장 기간의 주간 단위의 유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월가에서 기관들이, 큰 손들이 시장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유입을 오랜만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확 반전이 되는 것일지 앞으로의 ETF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비관적인 전망을 공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종료됐다라는 온체인 지표를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공유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주황 색깔 라인이 있는 곳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구간이고요. 초록색으로 그려진 라인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혼합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현재 구간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구간으로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의 사이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다만 온체인 지표가 약세장을 시사하고 있긴 하지만 오는 12개월 안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이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주기영 대표가 제시한 지표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2020년도에 그려져 있는 팔아야 되는 구간의 사이클을 보면 팔아라라는 시그널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되려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 또한 과거 2020년대 때 보여줬던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서 앞으로의 동향들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나마 시장 안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은 이 새벽 사이에 전해졌던 상원 의원의 발의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법안 추가적으로 재발의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크립토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세르미스 상원 의원이 2025년도 버전의 비트코인 법안을 다시 한번 재발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이 상원에 계속해서 재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매년 이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총 5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100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하원과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발의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연결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가격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핫한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뭔가 분위기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무려 주가가 750%나 폭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 남자는 이 바이낸스 CEO인 장펑자오죠. 장펑자오 CEO와 관련된 밈코인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테스트넷에서 튜토리얼이라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코인은 이렇게 발행하면 된다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그때 테스트로 사용했던 코인 자체가 최근에 700%나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장펑자오 CEO가 이렇게 아랍의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따서 만든 밈코인인 무바라크 같은 경우도 현재 100%나 넘게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펑자오 CEO가 직접적으로 해당 밈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급등까지 이어진 건데 장펑자오 CEO 같은 경우는 본인은 특정 밈을 보유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지만 무바라크는 직접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이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두 종목에 대한 주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튜토리얼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하루 동안 무려 1000%에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무바라크 같은 경우는 지난 하루 동안 현재 시각 기준으로 70%가 넘는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시세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슈가 있는 코인들로 엄청난 유동성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코인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각 코인 시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일단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각오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기반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느 추세에서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태로 비슷하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만 쏙쏙 빼내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주요 코인들 잘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특징 코인들을 확인을 해보기 전에 우리들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시세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84,000달러까지 갔다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 또 82,000까지 떨어지면서 지루한 박스권 횡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죠. 최근에 비트코인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시간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코인의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일 큰 시간봉인 월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봉, 가능하다면 시간봉까지 내려가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월봉 달러 차트이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현재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코인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 분석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매를 많이 하셨었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만 이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은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사용을 할 만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온체인 데이터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에는 데이터량이 너무 방대해요. 따라서 이 정보 매매 혹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시다. 뭐 이런 뉴스 같은 것들 보셨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도지코인 같은 경우 뭐 갑자기 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막 트럼프가 뭐 X에다가 이제 뭐 글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더니 이런 거는 개인이 계속해서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보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 타이밍이 늦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정보 매매에 앞서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시그널을 줘요. 예를 들어 폭발이 나오기 전 응축이 진행이 된다거나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을 차트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써먹을 줄 아셔야 된다. 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들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차트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 달러 차트상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승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저점을 현재 높여주고 있다.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말은 즉슨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점이 같이 올라가야지 완전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저점 구간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저점, 여기 두 번째 저점, 여기 세 번째 저점, 그다음에 네 번째 저점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저점과 두 번째랑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 간에 이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 이 저점들을 연결을 하는 또 하나의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을 연결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구간이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과 유사한 구간이네? 그러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란 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전문가는 막 선 같은 거를 막 여러 개 찍찍 그었는데 이게 매수 타점 혹은 뭐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선만 여러 가지를 몇 개만 그으셔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으로써 얻어갈
것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선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월봉 차트 달러 기준상 현재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방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냐? 자, 이제 보조지표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로서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를 세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기, 그다음에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는 물론 100% 완벽하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이 장기 보조지표상 고점에서 데드크로스, 이 십자가 모양,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하락장이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이 십자가 모양이 나와줬을 때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확대해 보았을 때 지금 고점 구간에서 이 십자가 모양,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 주었죠. 그럼 지금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10만 불을 다시 뚫고 최고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비트코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는 월봉 기준으로서 상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고점 데드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반전 가능성을 조금 시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낮은 시간봉인 일봉부터 넘어가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어떤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점의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는 거 약간은 좀 불안한 요소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일본 기준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본 기준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뭐 이런 채널, 뭐 데드크로스, 보조지표 이런 거 네.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딱 한 가지가 뭐냐? 뭐죠? 상승 추세에서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 상승 추세 그게 어떻게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기술적 분석 작도에서는 이 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평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채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예요. 일본 기준으로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 같은 경우에도 같이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진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의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이 평행한 선을 보조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을 그어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채널이란 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채널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락 채널이라는 것을 설명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올라갔을 시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트코인이 최고점 구간으로 넘어가려면은 적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다르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적어도 비트코인을 내가 최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려면은 현재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상승 추세에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상승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일봉 관점 혹은 주봉, 월봉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추세는 상승이었으니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시점에서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하나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을 방어해주는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는 상승 반전형 패턴이에요.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패턴은 이 저항 구간, 고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단 구간, 가격대가 85.3K 정도 구간인데 이 85.3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저항 구간 85.3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기대값이 높다. 기대값이 존재한다라고 네.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이 이 패턴이 나와주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전이 나와주진 않아요.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점과 저점 구간의 이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에요. 그 네.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 있느냐?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82K 정도 구간이다. 그럼 82K 정도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재차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상방으로 가서 85.3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도 비트코인이 82,000달러를 터치를 했던 만큼 82,000달러 생각보다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비트코인의 시세는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차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님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이 있는 코인들도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에이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솔라나까지 오늘 총 3가지 코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3가지 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합의점이라고 할까요? 좀 트럼프와도 관련된 코인들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에이다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리플과 함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서 또 국내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었고 또 에이다를 샤웃아웃했던 트럼프 덕분에 또 올해 초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오늘 네. 특징 코인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징 코인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이제 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정도인데 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정확하게는 이제 암호화폐 전략준비금 비축안에서 상정 명령을 서명을 했을 때 이 코인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막 사게 된 이후에 3월 7일에 발표가 있었던 이제 암호화폐 이제 서밋 행사에서도 그렇었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호재거리가 터져주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만큼 그 기대감 해소로 인한 매도세, 대량의 매도세가 등장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빠져준 모습이고요. 현재 에이다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특징 코인으로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고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희망적인 자리에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을 한번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을 먼저 그어야 된다고 했죠. 저점과 높여주는 저점을 이렇게 긋고 이 보조 추세선, 평행한 보조 추세선을 고점 구간을 연결하는 선을 이으면은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은 또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낮추는 선을 연결을 하고 보조 추세선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채널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월봉으로 봤으니까 낮은 시간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던 시점이 이제 트럼프의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 나왔었던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줬었던 장대 음봉 등이 이제 기대감 해소 및 3월 7일 크립토 서밋 행사에서 또 이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나와준 하락분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현재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옆쪽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추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있을 거고요. 내려가는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럼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면은 옆으로 횡보? 움직이는 거겠죠. 네. 횡보 추세. 그럼 횡보 추세 혹은 비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딱 이 구간만 잘라서 보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횡보하는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할 때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은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때
그 구간에서 한번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근데 다만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 이후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즉 반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코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켜고 잠깐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추세 같은 경우 작도, 즉 이 선을 그어가지고 또 볼 수가 있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도 추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중장기, 장기 추세 이렇게 4가지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선, 6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는 이 보라색 선, 120일 이동평균선, 검정색 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관점이기 때문에 240일, 120일 이렇게 가는 거고, 시간봉으로 내려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 1시간봉이라면은 뭐 1시간봉에 22평선, 뭐 62평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볼 때 제가 아까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단기는 제일 짧은 이 20이동평균선인데 이 20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이면은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상승 추세겠죠. 그럼 하방이면은 하락 추세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 제가 아까 상승 추세에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추세선 같은 것들을 그을 줄 아신다면은 당연히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키게 되면은 이 20이동평균선이 상방일 때만 사셔도 좋은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과거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뭐 장기 이동평균선, 뭐 가격이 골든 크로스 이런 복잡한 용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22동평균선이 상승 중일 때만 사셔도 여기서 사서도 수익이실 거고 여기서 사서도 수익이실 거고 여기서 샀어도 수익이실 거예요. 근데 다만 22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는 가격이 내려가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코인을 뭐 1000년 만년 투자할 거야 이런 부신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 관점으로서 이 22동평균선이 상방일 때만 사셔도 된다. 네. 근데 다만 가격이 22동평균선 아래에 지금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이 22동평균선 혹은 위에 있는 60 혹은 120 등등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은 22동평균선이 상승 중일 때, 가격이 위에 있을 때 그때만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발 코인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던 에이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인이었던 온도 파이낸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니까 에이다랑 좀 비슷하게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평선 위에 있을까요? 네, 이평선 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일본 기준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을 이런 식의 형태로서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은 이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포트폴리오상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래 혹은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도 관점상은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으나 이제 이동평균선을 켜고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의 배열, 이 배열이란 것은 뭐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 배열 상태를 포함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느냐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지금 240을 제외한 20, 60, 120으로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예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해당 이평선들을 만났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은 22동평균선이 가격의 아래에서 하방 기울기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단기 추세가 하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현재는 매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 단기 추세가 하락이고 큰 추세들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확인해봤던 에이다락은 약간 다른 모습이다. 전반적인 추세에서 가격이 이탈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라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시장에서 좀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곡소리를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차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솔라나도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솔라나 원화 차트이고요.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낮춰주고 있죠. 따라서 일봉으로 내려가서 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내려주고 있는 하락 채널을 작동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추는 선, 그다음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큰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전 저점 대비 저점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평 지지선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보았을 때 이쪽 구간에 하나, 네, 이쪽 구간에 하나, 그다음에 이쪽 구간에 하나 정도를 그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지점 구간 16만 1,000원에서 16만 6,000원 정도 구간을 방어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을 터치를 해 주었을 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 이제 물타기 전략을 통해 탈출하는 전략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현재 진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 준 시점에서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동 평균선 상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가격이 22동 평균선 밑에서 기울기가 하방인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이 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었을 때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까지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펼쳐봐야 되는지 먼저 전문가님과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추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들 저희와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외 시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특징이 되는 코인들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코인들도 같이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인 어떤 코인일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히든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브 코인인데 이 에이브 코인을 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바로 보시죠. 네,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상승 추세에서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봉 관점에서 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일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전에 봤었던 기타 코인들과 같이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형태, 즉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봉으로 다시 넘어가 살펴보자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아 주었었던 이 꼬리들 보이실 거예요. 여기 꼬리 달고 떨어졌던 구간들, 이 구간을 이제 가로줄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가로줄을 그어봤을 때 이전에 저항 받았었던 구간들이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네? 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지선에서 작용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도 지금 터치를 해보니까 반등이 나와주네. 그 말은 즉슨 이 구간은 매수세가 들어오기에 약간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이거를 다시 하위 시간봉인 일봉으로 내려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현재 추세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현재 구간에서 사실 필요는 없으신데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 더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옆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즉슨 현재 응축으로, 즉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현재 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럼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약간 위험한 코인이에요. 왜? 일봉에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진입을 하되 목표가를 짧게, 손절가를 짧게 설정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 이 코인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니까. 만약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코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뭐 눌림목 구간 등등 그런 구간 등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능하겠지만은 현재 추세는 일본 관점상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진입 가격을 어디에다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진입 가격은 현재 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 구간 가격이 26만 1,000원 구간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뭐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뭐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올 때 진입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딱 진입할 가격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만 딱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하는 가격대는 이 박스권 상단 가격이 26만 1,000원인데 살짝 돌파했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진입을 하면은 좋은 목표가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진입 목표가는 바로 26만 1,000원을 돌파한 이후인 26만 2,000원의 진입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응축 구간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23만 7,000원 구간이에요. 그럼 23만 7,000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3만 5,000원 구간,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전 고점 혹은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저항선 등등에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간에 설정을 하면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터치를 안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전고점 구간을 잡는데 전고점 구간을 잡는다면은 가격대를 이쪽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구간 가격대는 29만 5,000원 정도 선인데 여기보다 살짝 아래인 이 고점 구간 목표가를 잡고 이 구간의 가격대가 27만 5,500원 정도 선이에요. 따라서 이 구간과 유사한 가격대인 27만 6,000원 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이거 해당 가격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또 가격 범위로서 보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 위에서 사서 여기까지 간다 치면은 5.6% 정도가 돼요. 제가 이 코인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성 목표로만 봤을 때에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특징 코인으로 확인을 했었던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디파이 계열 중에서는 나름 굉장히 강자로 불리는 에이브 코인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목표가 23만 5,000원 선 잘 기억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현재 시각 기준으로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 코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더리움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코인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코인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주봉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주봉상 지금 상승 채널을 이탈을 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낙폭이 좀 더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구간에다가 수평 저항선을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 가격대인 277만 5,000원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줬던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게 된다면은 260만 1,600원 구간이 수평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평 지지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매물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 매물대 구간 주봉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의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에이브처럼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네. 즉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에이브랑 패턴이 약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모나게 가격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낮춰주고요, 저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뭐 이 꼬리를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이 명확한 꼬리를 이었을 때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높여주는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삼각수렴이란 패턴은 이제 횡보할 때 많이 나와준 패턴인데 이 패턴의 진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하면은 매수고요. 하방으로 이탈하면 매도인데 지금 현재 큰 추세가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현재 지금 이 가격대 261만 원 선에서 반등이 나주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여기까지 보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대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해줄 때 어느 시점에서 사느냐, 이 수렴 상단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느냐, 그 돌파를 하더라도 이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함정들을 피해야 되니까 추세선을 돌파를 하되 이 전고점 구간을 같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대를 제가 그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 지금 차트에서 거의 지금 삼각수렴이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이긴 한데 좀 하단 쪽에 가까이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방으로 이탈을 했을 때 사시지 마시고 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 가격대를 그거 보게 된다면은 이 수평 저항선 구간이 288만 1,000원 선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에이브랑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보다 살짝 높은 가격인 288만 5천 원 구간에다가 진입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가격은 어디냐? 제가 아까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목표가는 전고점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전고점까지 설정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가격을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 이 일봉상 전고점인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었었던 수평 지지선이 가격이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이 수평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가격대가 298만 원 선인데 298만 원에서 가격대가 위쪽에 형성이 된 310만 원 정도 선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산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손절은 현재 가격대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위험한 구간이에요. 현재는 큰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최대한 짧게 잡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 파동상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 추세선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추세선을 다시 이탈하는 구간인 가격대는 이쪽 285만 원 선인데 285만 원 선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283만 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 현재 삼각수렴 거의 끝단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단으로 돌파하게 됐을 때 말고 상단으로 돌파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차 목표가는 310만 원 선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이 지금 공략을 해볼 만한 코인들 잘 선정해서 와주셨는데 추후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여러분들 카메라로 링크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링크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데일리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망의 히든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희가 방송 중에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 코인이 현재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히든 종목을 설명해 드렸을 때 대다수의 코인들이 하방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상방인가요? 네, 이 친구는 하방 추세를 상방은 아닌데 네.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제가 언제 사라 그랬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사고 하락 추세에서 팔아라인데 단기 추세가 하방이면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할 때 사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친구는 하방 추세를 돌파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풀어볼까요? 네, 이 코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구간 기준 하락 채널을 일단 먼저 작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넘어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을 그으실 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고점 구간 꼬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이 최고점 구간의 꼬리와 윗꼬리와 캔들의 몸통 대비 가격 차이가 조금 이격도가 심하죠. 이런 꼬리 같은 경우에는 캔들의 몸통부터 그으시면 됩니다. 몸통부터 그으시고 다음 고점 구간 연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난 이 고점이 조금 더 맞닿게 연결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네. 이런 식의 형태로도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되었을 때는 하락 채널 상단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죠.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그어보게 된다면은 돌파를 했다가 다시 말아내리고 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관점 차이를 둘 수가 있겠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 이 현재 그 가격에서 살 게 아니라 하방 추세를 완전하게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 돌파를 어떻게 의미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남겨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저희 방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음 목표가 전고점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 그리고 이 차트의 이제 추세선 말고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인 상태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22동평균선 위에서 상방으로 진행이 될 때 제일 직관적인 상승 추세일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현재 구간은 이 22동 평균선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채널 하단부 혹은 이 2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에요. 따라서 이 코인의 진입가 혹은 목표가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제가 실시간 브리핑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목표가 터치 진입한 이후 목표가 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명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종목들이 현재 하방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채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한마디로 기회가 있는 코인이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코인일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방송 외에서도 여러분들 링크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추세 자체가 오늘 확인해본 코인들만 보더라도 채널단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60 이상을 달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알트 시즌은 이대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하방으로 가격이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알트코인 가격들은 비트코인을 따라가요. 따라서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미넌스 수치도 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도미넌스 수치는 올라감으로써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이 리트킴 전문가, 김세현 전문가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으시고 저희 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관점 브리핑 나갈 테니까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큰 힘을 써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다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세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코인 트렌드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생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